아이고, 안녕하세요. 안장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을 키운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테니스장을 감사하게도 찾아주셨고, 저희의 운영 방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임원분들 혹은 뭐 이제 개인 분들 중에서 땅 지주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테니스장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그리고 혹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게 또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또 그런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속 시원하게 여쭤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제가 꾸미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말씀 안 해드리는 편도 아니고, 공사 금액까지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방문하실 수 없는 뭐 타지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공개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피소드 뭐 1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테니스장 사업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수익성이 괜찮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창업을 해야지 맞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최초의 논이었죠. 논이었고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사서 이제 뭐 형질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땅을 저희가 산 거는 뭐 실거래가 신고 여기 이런 거 뭐 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25억 들었습니다. 25억 들었고, 그리고 한뭐 1,300, 400평 정도 되니까 이제 뭐 한 200만 원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땅의 취득세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이제 대지로 바꾸는 이제 형질 변경하는 그런 이제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농어촌 공사에 납부하는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천 얼마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테니스장을 시작할 때 있어서 최초에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입지 좋은 곳에 땅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고비는 일단 넘기신 거고, 혹은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입지도 괜찮은데 자본도 있다, 이러신 분들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겠고, 이게 또 땅만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게, 이게 어느 정도 또 이제 배포가 또 필요합니다. 배포가 이게 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건축은 좀 뭐 적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층만 놓고 보통 뭐 야외 코트로 좀 많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모든 동호인들의 꿈이 네 코트를 갖는 게 꿈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작게 시작한 생각이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 땅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 건물이 하나당 이제 203평인데 테니스 코트를 만들려면 최소 180평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이제 저희는 이제 뒷 라인이 한 5m가 나오고, 그리고 옆 라인이 3m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 와서 쳐보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동호인들은 괜찮지만 선수들이나 이제 뭐 진짜 뭐 킥서브가 제대로 들어가는 우리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가 뒷공간도 좁고 옆에도 와이드 서브가 들어가면 벽에 닿기 때문에 이것도 저스트하게 말씀을 드린 평수가 되겠고, 가장 좋은 거는 뒤로도 한 7, 8m가 나오고 옆으로도 한 5m씩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를 왜 이렇게 졌냐, 이제 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더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용인 지역은 자연 녹지가 20%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건폐율이라 그러죠.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 몇백 평을 사도, 1,400평을 사도 뭐 백몇십 평은 뭐 주차장 빼야 되고, 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논이었기 때문에 도로 분할도 뭐 8m씩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뭐
그렇고 나서 난 다음에 한 203평을 지려고 보니까 한 203, 뭐 실내 공간을 한 200평 이상으로 이제 빼려고 해보니까 코트만요. 부대 시설 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600, 700평을 사야지 그게 이제 뭐 가능한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땅이 이제 1,600평을 사기에도 이제 뭐 일단 땅이 토지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은 또 팔 생각이 없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첫 번째 그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철골이 저희가 여기는 203평인데 엘리베이터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뭐 이런 알람 밸브실 이런 것들 그리고 비상 계단 쪽 이런 걸 빼다 보니까 이제 몇십 평이 날라가니까 이제 코트만 봤을 때는 18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 3m가 되는 건데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200평 넘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저희 구조물은 이게 위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위로 쌓아진다. 이렇게 되면 구조 개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계산이라는 거를 또 이제 받으려면 빔이 일정 사이즈 이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 와 보시면은 이 빔이 굉장히 큰 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창고 빔들이 이만하다라 그러면 그거의 몇 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기성 사이즈 중에 이게 가장 큰 빔인데 여기에서 더 큰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빔 사이즈가 더 커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철강 회사에서 이 빔 기성 사이즈 이상으로 제작할 시에는 이제 로스율이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스율이 몇 프로나 되냐 했더니 20%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건물을 지을 때 H빔만 한 10억 정도를 샀어요. 그게 뭐 부가세 포함해서 9억 9,900 얼마였으니까 딱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이 이제 더 금액이 이제 중량이 늘어나니까 더 커지겠죠. 그 상황에서 20%를 우리가 또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m를 4m씩으로 늘린다거나 5m를 6m로 1m를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적으로는 한 5억이 더 드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억에 이렇게 짓겠냐, 15억에 1m씩 늘리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5억을 더 드린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10억의 빔 값을 이제 지불을 하고 기성 사이즈 중에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짓게 된 이제 사연입니다. 그리고 또 빔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옆으로 지금은 3m잖아요. 근데 그게 4m씩 커진다고 한들 빔 사이즈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또 빔이 튀어나와 있는 이 실내에서는 또 3m에서 4m가 된 게 아니라 이 빔이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한 3점 몇 m밖에 안 돼요. 80cm 지금은 80cm 정도 되는데 그게 뭐 이제 100cm다. 그러면은 그 100cm만큼 또 공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4m를 원해서 4m로 그 발주를 20%의 그런 이제 부대 비용을 더 발생시키면서 중량 늘려서 더 큰 빔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간이 3m가 아니라 4m가 되는 게 아니라 3점 뭐 몇 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두 번째 이유라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때문에도 못 하고요. 땅이 적기 때문에 이 건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건폐율 20%가 그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우리가 또 층고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단층 구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지붕이 수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비대칭 조명이나 이런 옆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불들은 반사판으로 비춰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영역이 없고 전부 다 위에 비매나 소방시설에 다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코트 안으로 이제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7m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 여기에서 이제 소방시설이 내려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6m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6m 넘어가는 로브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에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탑스핀 로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살짝 들어주는 그런 로브 정도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높이를 좀 올려보고 싶었어요. 8m.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한 20 몇 m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한 8, 9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m씩만 올리더라도 그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또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빔이 또 더 굵어져야 되거나 뭐 그러겠죠. 구조 계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7m의 층고와 이 3m와 5m가 이 땅과 이 내 환경에서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 마음에 다 100%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지은 건축비가 저희가 이제 뭐 직접 공사했죠. 그렇게 했을 때도 건설회사에서 정말 저스트하게 들어온 견적이 어 30억이었어요. 30억. 30억. 근데 거기에서 더 추가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장비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뭐 오늘 할 일이 뭐 비가 오거나 뭐 하거나 뭐 렌탈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3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공정 이상의 뭔가 작업이 들어가는 장비대와 인력 비용은 따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 30억이 아니라 뭐 이제 30 몇 억까지 그냥 훌러덩 훌러덩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25억, 30억 사이에서 끊을 수 있었다라고 치면 일반 건설사에서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최소 35억 정도는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 공정마다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지을 수 있는 이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영으로 지을 수가 있었고 공정마다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저렴하게 그나마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니멈으로는 5억이고 맥시멈으로는 1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절감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 같은 환경에 있지 않으신 분들, 건설회사 대표님이 직접 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규모를 봤을 때 25억에 공사 비용 35억 더하면 3, 4, 5, 6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규모를 진다 그러면 65억 정도 그렇게 이제 드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65억을 한 번에 캐시로 그냥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재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성이 안 나오죠. 여기를 이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1층, 2층, 3층 그리고 야외 모든 코트가 오늘은 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차는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1, 2, 3층이 많이 차지만 날이 좋은 날에는 여기만 테니스장이 있는 게 아니죠. 야외가 날씨가 풀리면은 오히려 날이 안 좋은 겨울에는 필킨스로 많이 모이셨지만 날이 좋은 날에는 또 바깥에 있는 시립 코트나 이런 데 좋은데 가까운 데 또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업장에서 정말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코트에 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냉정하기 때문에 이런 낮 시간대에 부킹을 이제 채울 수 있냐 없냐가 되게 관건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야외에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짓기 위해서 1층을 이제 조금 한 층으로 짓고 야외 코트를 많이 짓는 계산으로 따진다고 하시면 그냥 내 땅이 전부 다 있고 형질명령도 할 돈이 있고 세금 낼 돈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평생 그냥 내가 거기서 레슨하면서 운동하면서 대관 조금 하면서 그냥 이제 노후를 좀 즐기시겠다. 뭐 이런 분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셔도 돼요. 근데 야외 코트가 주가 된 테니스장은 앞으로는 어, 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야외 코트를 많이 짓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니스장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드실 거예요. 매일 눈 치우셔야 되고 그리고 비 때문에도 하드코트보다는 무조건 인조잔디 하셔야 되는데 배수 시설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추우면 일단은 안 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익성은 야외 코트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필키스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이 실내 코트고 되게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냉난방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다들 오셔가지고 되게 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적자가 아니고 흑자인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려 그러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주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비즈니스 자체가 부업이고 서브 비즈니스고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상은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농지에서 대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이쪽 동네가 앞으로 이제 신원리라는 이곳이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분당 판교 같은 경우가 한 2, 30분이면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막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지 조건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제 후대까지 생각을 해서 한 것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테니스장을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걸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비즈니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첫 번째,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슨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뭐 땅이나 조그마한 건물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대출 많이 안 끼고 평생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나, 혹은 뭐 은퇴 후에 뭐 내가 테니스가 너무 좋아서 내가 뭐 코치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이걸 노후에 뭐 이런 연금처럼 운영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면은 찬성.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하신다, 무조건 실내로 지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실내로 지으셔야 되고, 실내 건축물이 좋고 냉난방이 완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겨울이나 뭐 이럴 때 손님들한테 외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루하루 매일 고민하는 것이, 이 테니스장을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손님들한테 내가 돈을 번 것을 어떻게 내가 나눠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참가비를 받지 않고 부서당 100만 원씩 이제 저도 대회를 열어서 남자 복식, 여자 복식 3년 미만 대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손님분들한테 각종 뭐 상품과 그런 것들, 그리고 상금과 이런 것들을 내가 손님들한테 번 것을 우리 연대관이나 우리 뭐 일대관 자주 오시는 분들, 그 레슨생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카페가 생기게 되면은 뭐 이제 커피 한 잔이 뭐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주 오시는 손님들한테 커피 한 잔씩 뭐 서비스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물론 강점 같은 것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인 분들은 좀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본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1은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종합해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는 좋은데 추워요. 그래갖고 저 오늘 뭐 이렇게 좀 차림이 좀 이렇게 좀 대충 했죠. 뭐 잠바 이런 거 입고 그냥 했는데 지금 매우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자, 저희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저 Feel Your Every Step Up 거기에서 옆에다가 지금 필킨스 테니스 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이제 Feel을 그 FIL인데 FELL로 잘못 뽑아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되면 저기 Feel Your Every Step Up, 그 다음에 필킨스 테니스 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흙 많이 채웠죠. 그래서 이제 녹고 있습니다. 해동이 되고 녹고 땅 좀 가라앉고, 그럼 이제 다시 다짐하고 배수 시설해서 여기 보면 이제 천연잔디 깔고, 그다음에 저희 땅 위에다가 이제 쇼룸 올리고, 그다음에 요 아래층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그 카페랑 그리고 뭐 실내 카페 이런 것들 차리게 됩니다. 거기 이제 여기에 차려지게 됩니다. 여기 아래 이제 네, 추출실이 생기고, 저 옆에 이제 실내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 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오픈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이제 DM 주시고, 저희 이제 팔로우 해주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전화번호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면은 또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